다음은 252페이지인데 실패할 권리.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었는데도 용기가 나지 않고 방향도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현재 몇 개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각기 다른 사장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는 아직 한 번도 내가 지휘하는 사장들이 실패했다고 징계를 해본 적이 없다. 오히려 도전하지 않음을 탓한다. 어떤 경우에는 실패가 내 눈에 보이는데도 그냥 방치하기도 한다. 그 실패가 다음 실패를 막을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지금도 여전히 실패를 하면서 산다. 이유는 여전히 도전하기 때문이다. 실패는 권리다. 특히 젊은이의 실패는 특권이 포함된 권리다. 우리 시대가 아무리 성공만 종용하고 성과 없는 실패에 매정해도 이 세상에 실패 없는 성공이 도대체 몇 개나 된단 말인가. 한 번의 실패 없이 성공을 달리는 사람은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에 실패가 녹아 들어가지 않는 성공은 아직 성공이 아니다. 콘크리트가 철근 없이 얼마를 버티겠는가. 부모들 또한 자녀들의 실패에 너그러워야 한다. 실패를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 많은 부모가 자신들은 실패했으니 자녀는 실패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 이유로 실패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도전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결국 실패하게 만든다. 실패를 하는 자녀를 두었다는 것은 도전을 하는 자녀를 가졌다는 뜻이다. 창음을 말리고 취업을 부추기는 부모야말로 실패자다. 자신의 두려움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부모의 관용만 있어도 자녀들은 다시 도전하고 언젠가 성공할 수 있다. 청년들은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는 권리다. 실패할 권리가 있다. 오늘도 그대는 실패할 권리가 있다. 실패할 권리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 있는가? 젊은이들에게 꼭 지켜줘야 할 권리다. 사람은 누구나 방황하고 좌절하며 성장한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성공의 문턱에 오른 사람은 없다. 실패는 범죄가 아니다. 무모한 일이라도 끊임없이 도전하라. 모든 성공은 도전하지 않는 자에겐 항상 무모했기 때문이다. 실패할 권리, 이 실패란 부분이 예전에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칭찬을 많이 들을까. 저희 우리나라의 교육 자체가 번호를 매기고 시험을 치는 원리이기 때문에 100점을 맞아야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100점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언니 오빠는 초등학교 때 거의 만점, 전교 1등을 휩쓸 정도로 맨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거기에 못 미쳤고 네 동생은 공부 좀 시켜라 라든지 뭔가 그 100점을 못 맞았기 때문에 너는 부족한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익숙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독립을 시작하고 다행히도 부모님이 좋은 교육관을 가지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업가도 아니셨고 대단한 부자도 아니셨어요. 그렇지만 늘 하면 안 돼 라는 소리는 별로 안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이걸 할까 싶은데 라고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하셨던 말이 네가 알지 내가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정은 네가 하는 거지 뭐, 네가 알아서 해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큰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건 자녀가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고 그 결정해서 액션을 취했을 때 하던 안 하던, 액션을 취하던 안 하던 결과는 오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거를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해볼 걸 후회라는 그런 결과물이 오는 거고 느끼는 거죠, 마음속으로. 액션을 취했을 때 70%든 60%든 100%든 내가 했던 목표의 결과물을 내가 받게 되는데 그때 또 느끼게 되는 감정이 있는데 내가 이뤘다 아니면 부족했다라는 그런 결과물을 내가 받게 되고 그걸 통해서 책임감도 내가 다 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해서 실패를 하고 결과물을 얻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돌아오는 경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날 깊이 알게 되고 다음번에 이런 걸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뇌를 하게 된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저도 그거를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부모들이 자녀의 실패를 너그러워야 된다라는 부분이 너무나도 와닿았고, 근데 아버지는 정말 그런 게 하나도 없으셨어요. 어렸을 때는 너무 무관심하다고 서운하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막상 사회생활에 부딪히면서 사람들이랑 엮여서 살게 되면서 알게 되었죠. 아, 이렇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방치했던 게, 어쩌면은 방치하고 무관심했던 게 자녀 교육으로 최고였구나. 진짜 현명한 교육관을 가지셨고 어쩌면 벌써 알고 계셨구나. 창업을 말리고 취업을 부추기는 부모들을 말로 실패자다. 자신의 두려움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조언을 하고 이런 액션을 취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결정은 네가 해라. 그 결정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은 네가 책임을 지는 거다.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 결과물이 좋든 안 좋든 그건 좋은 경험이다. 다시 도전해보면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부모라면 정말 자녀를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을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살 수 있는 자녀로 키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잖아요. 참 좋은 게 많네요. 254페이지에 책이 부자로 만들어줄까? 어떤 사람들 중에 책을 무한대로 쉴 새 없이 읽는 분들이 있어요. 책을 많이 읽는 건 좋은 건데, 여기서 저자도 이야기했듯이 흔히 책을 읽으면 저자에게 몰입되어 어디서 이런 대단한 생각이나 판단을 했을까 궁금해지며 지적 포로가 된다. 책에 나온 모든 글을 사실을 넘어 진리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각을 버린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저자의 글이나 위대한 학자의 이론이라도 모두 옳을 수만은 없다. 성경도 오역과 빠진 부분이 있는데 저자에게 빠져 필사를 하고 저자보다 내용을 더 잘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 어느 부분이 옳다는 것만 보고 그 밖의 모든 부분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에 생기는 일이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옳고 어느 부분이 틀린 것일까?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따로 있다. 책을 읽고 감화를 받은 지 정신의 지적 무게가 얹어지면서 오히려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경우라면 독서량이 많아질수록 어깨가 내려가고 무릎이 바닥에 닿는다. 거인들의 등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인들을 엉덩이에 깔리는 것이다. 이럴 때 어깨를 펴고 무릎을 세우면서 거인과 함께 걷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그것이 바로 산책이다. 산책을 통해 살아있는 책을 접하는 것이다.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책은 아무리 읽어도 죽은 책이다. 산책을 통해 책으로 얻은 주제와 관점을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의 기준으로 작가의 권위에 무조건 굴복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내려간 어깨와 굽어진 무릎을 펴고 스스로 홀로 서는 연습을 해야 한다. 책을 읽을 때마다 무릎을 다시 굽혀질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어깨가 펴지면서 스스로 혼자 우뚝 서는 날이 있을 것이다. 산책과 자문을 통해 의심하고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산책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니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기 바란다. 이 부분을 영상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듣고 걷기 시작을 했었고, 이 책에서도 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산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정말 이 부분은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책을 보면서 필사를 한 적은 없는데 정말 예전에 책을 막 읽을 때, 마음이 힘들 때 책을 많이 읽고 좋아요. 좋은데 어떤 책을 읽으면은 뭔가 너무 동떨어져 보이고 여기서 말했듯이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고 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공감이 되지 않고 머릿속이 더 복잡해질 때 나가서 걷기 시작했는데, 걸으면서 내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뭔가 내 자신감이, 어깨가 올라가고 굽어진 무릎을 펴고 혼자서 설 수 있고 무릎에 다리에 힘이 생겨서 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너무너무 공감이 됐어요. 거의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걸어요. 김승우 회장이 얘기를 했어요.
신체적 건강은 정신에서 온다. 정신이 건강해지면 신체 건강은 따라온다. 제가 예전에 꽤 전에 얘기했듯이 캐나다 왔을 때 몸이 되게 안 좋아졌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카톡으로 제가 지금도 캡처해서 가지고 있는데, 6년 전에 신체의 건강은 건강한 마음에서 오는 거다. 그래서 마음을 튼튼히 하고 정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이 힘은 되는데, 이런 책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점점 되면서 마음이 단단해지니까 몸도 따라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번에 나는 이런 계획을 하고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했으면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일어나려고 하고 의지, 그게 정신에서 오는 거잖아요. 기계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조정은 정신에서 오는 거니까 내 마음을 단단하게 부여잡고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신체는 그냥 따라온다 라는 그 말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90페이지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자기는 어떻게 하는지, 오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또 90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제가 어제 이 부분도 영상을 보면서 그 회장님 얘기하더라고요. 90페이지를 보세요. 인스타그램이었구나. 인스타그램에 질문 받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는데 누군가 질문했는데 90페이지를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봤는데, 내가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매일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전 부분. 그러니까 매일 대단한 게 아닌데 이 부분을 매일매일 반복한다 그러더라고요. 의자에 이렇게 누워서 이 부분이 너무 웃겼던 게, 누워있는 개에게 발바닥을 빨리고 있어도 아침 수업은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해야지 라고 결단한 부분들은 그냥 꾸역꾸역 밥 먹는 것처럼 그냥 한다는 거죠. 막 대단하게 막 열정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걸 해야 되네, 내 일이니까 그냥 조용하게 내가 맡겨진 일을 무던하게 한다는 말, 그 말이 참 많이 와닿았고, 제가 그리고 어제 또 바스를 하면서 봤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또 공감을 했어요. 이 책을 사게 되면 여기에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공으로 가는 위대한 비밀의 규칙은 없다.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허세를 부리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과 같은 작은 비밀이 있을 뿐이다. 김승호 스노우폭스 회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실하고 약속 잘 지키고 허세 안 부리고 친절하고,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누구나, 어린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나를 불문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된다라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그냥 결단하고 그냥 믿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믿고 액션을 취하자. 액션을 취하는데 100일, 석 달 동안 해보자. 석 달 살고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석 달 해보고 안 되면 또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액션을 안 취해서 나중에 후회하고 그럴 바에는 해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이렇게 가끔씩 틈날 때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공감하는 부분들, 지금 내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이런, 여기서 이분이 얘기하는 재테크라든지 아침 관리하는 것까지는 따라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이 부분은 내가 적용해보고 싶다라는 부분들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렸고, 여러분들도 작은 부분이라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고, 내일은 작은 부분이라도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